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빠지면서 저 정말 이러다가 제 계좌요 침수당할까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상담 119가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데일리 TV 너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종목상담 119는 5명의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에 방송에서 제시했던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모트렉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4.9%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미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와, 앞으로도 이 종목 성장성 좋다던데 어떻게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잠시 뒤에 저희 리뷰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요 제 계좌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빠져서요 침수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세요.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선물까지 팡팡 쏟아서 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참여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종목 상담 말고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주식에 대한 정보들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현진 팀장님 하면 이꼬르 주식 교육 동영상 생각나시죠? 자, 주식을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문자나 저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그 열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는 분들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주식교육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 고! 자, 매일 오후 6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자, 금요일이 되면 이분과 함께라서 참 즐겁습니다. 자, 전문가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어떻게 좀 잘 오셨네요? 네, 비 오는데 또 덥기도 하고 또 땀도 나고 찝찝하고 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비도 오는데 시장도 좀 빠졌습니다. 자, 일단 기관 외국인 때문에 코스피도 2,500선을 지켜내지 못했는데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줄 평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줄로는
잠시 쉬어갈 구간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쉬어갈 구간이니까 아. 네, 조금 더 이제 지수로는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결국 지수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는 들어올 만큼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뭐 기술적으로든 아니면은 지표가 좋든 실적이 좋든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5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60일 이평선 이탈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약간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다음 주 시장까지도 좀 고려가 되긴 하는데 깊게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분석 좀 해볼까요? 양시장의 지수와 더불어서 좀 봐야 되는 이슈들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그 FOMC 의사록 공개와 미국 증시 지표들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FOMC 의사록에서는 시장 예상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가 약간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하고 이제 주택 매매는 뭐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표가 계속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꺾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표는 좋고 어떤 지표는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도 갈팡질팡하죠. 그래서 미증시도 장중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표가 받쳐주는 시장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미증시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아직은 기술적 부담을 소화한 정도의 조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일봉 추세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작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반등이 나왔다가 이 하락 추세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향 돌파한 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면 지수로서는 2,4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것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지수가 간다라는 건 변함없어요. 이런 강한 환율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부재에 따른 수급 공백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인 부담 요인은 또 있습니다. 실적인데 3분기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개월 전 대비해서 6%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2분기가 아니라 3분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내는 기업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지수에는 부담이 되는 만큼 결국은 개별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을 조금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환율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수 종목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종목 좀 여러분들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략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희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내가 궁금했던 거 이거 물타기 해야 되나요? 이거 추가 매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좀 비중을 덜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종목 상담도 올려주세요.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궁금증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똑똑하게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배웠다, 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오현진 팀장님 저 공부 너무 필요합니다. 열공의 의지를 담아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식교육 동영상 5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넘어가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그 실전 투자 공략주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바로바로 7월 8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모트렉스 되겠습니다. 목표가 달성된 지는 이미 오래 그리고 고가 기준 볼까요?
30.9%. 그렇다면 거의 뭐 35%에 육박하는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모트렉스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모트렉스 이 종목이 34.9%의 수익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 계속해서 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네네. 이렇게 좀 종목을 잘 타겟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어떤 부분들을 잘 보셔서 종목이 이렇게 좀 잘 가는 건가요? 네, 주식에 사실 공부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장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종목의 펀더멘탈,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하실수록 분명히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기술적 분석만 난 좋아해, 뭐 펀더멘탈만 좋아해 이러지 마시고 결국은 경제 시황 분석, 기술적 분석, 펀더멘탈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성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다 봤다라는 건데 모트렉스가 실적도 괜찮고 뭐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고 차트, 이슈 뭐 세 가지를 다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세 가지가 맞아요. 성장성,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바닥 구간. 네, 이 세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트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좋았습니다.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마진이 꾸준하게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의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성장주가 두 가지로 나뉘죠. 성장주인데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가 있고 성장주면서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주가 있고 당연히 후자가 좋습니다. 이 후자에 맞는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전기차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수소차주, 자율주행차주 이런 연결고리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움직임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분명히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모트렉스뿐만이 아니라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자율주행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섹터의 흐름을 공통적으로 좀 잡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은 단기 급등 이후에 밀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재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000원 이하로 종가 기준의 조정이 나오면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온다면 재접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매수 했을 때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오면 뭐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운 좋은 종목들은 계속 나오니까 혹시 이제 12,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고 그때 목표가는 한 14,000원 한 번 더 반복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트렉스는 반복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또 보여진 만큼 여러분들 전략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사실은 이런 종목처럼 제 종목이 비상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 기능 앱 켜주셔가지고 지금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뜰 거예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저렇게 안목 키우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열공의 의지를 담아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 남겨주시면 주식교육 동영상 5분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릴게요. 모트렉스 같은 종목 나도 갖고 싶다 하신다면 포트 재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가장 많은 종목 지금 바로 여러분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티브도 열려 있어요. 자, 그럼 종목 상담 밀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잠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고민 해결소를 활짝 문 열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진짜 주말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근데 자꾸 그 종목의 계좌, 손실난 나의 계좌가 내 마음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자 먼저 온 사연부터 볼게요. 9736번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현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선 ENT 종목이고요. 9,290원 매수가입니다. 와, 비중이 100% 대단하시네요. 갖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100%의 비중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좀 이 손실이 만회될 수 있는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도 했고, 네. 뭐 자동차 해체 사업도 하겠다, 소각장에 대한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추가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봐도 되나요? 네, 일단은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그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100%인데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미수나 신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절대적으로 그건 안 돼요. 네, 본인 자산 한도 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샀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6개월이든 1년 뒤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자는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식 투자는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라면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나는 종목을 하나밖에 안 사서 비중이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비중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한 종목을 500만 원어치 샀다.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이다. 그러면 비중은 50%입니다. 이 100% 비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그 종목에만 몰빵을 했을 때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아무리 확실한 종목이라도 100%는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100%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 항상 일정 부분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30에서 40% 정도만 가져가고 진짜로 이제 100% 비중을 담으시는 거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없으니까 현재 보유 물량을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인선 ENT는 네, 좋은 종목이죠. 네, 폐기물 처리 관련주 중에서는 사실상 국내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폐기물 관련주가 최근에 움직였죠. 장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수해 피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붕괴되거나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선 ENT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뭔가 이런 그 수해 관련된 뭐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폐기물 처리 관련된 업체들이 일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여름은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장마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모멘텀으로 다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급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인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건설 폐기물은 언제 많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확대되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따가 건설주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번 주에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그렇기는 하지만 건설 폐기물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게 자동차 해체 재활용 시장이에요. 그래서 폐차 시장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시장 규모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모멘텀도 있습니다. 네,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시중의 유통 주식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가 커지는 건 아닌데 커지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네, 보유입니다. 비중이 적으시면 추후에 뭐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어쨌든 100%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물량만 보유해요. 차트 보시면
많이 빠졌죠. 네, 가격적인 매력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 모멘텀 때문에 단기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은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철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니까 다만 완만한 꾸준한 우상향은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잡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까지 보시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가라고 보여져요. 지금 매수하실 다른 종목이 마땅치 않다면 굳이 교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종목 모멘텀 풍부하니까 보유하시면서 11,5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볼까요? 7799번님, DK락입니다. 122,050원, 지금 10% 비중인데 왠지 다음 주 내릴 것 같아요. 놔둬도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주가가 그렇게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음봉 캔들을 보고 다음 주 시장에도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장 여파를 좀 DK락이라는 종목이 받는 종목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요거는 시장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이슈가 더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흐름을 봐도 급등 급락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때 이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단점은 있죠. 네, 별개로 움직이니까 강세장에서 혼자 소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세장에서 혼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피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적게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주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가격을 제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가격 전략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행히 비중이 10%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보유 비중 일단 유지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K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에도 약간 그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피팅 밸브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때 수주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 항공용 피팅 인증을 받았다라는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들은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재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특히 이제 8월 들어서 변동성이 커졌어요. 이게 이제 8월 9일 급등, 10일 급등했다가 또 급락도 했다가 다시 급등.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예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동반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1,500원짜리가 17만 주 거래량이면 꽤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을 잡아드릴 때 목표가는 12,500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인데 차트를 조금 길게 봤을 때 이 구간이 매물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부분의 매물대를 뚫어내기는 어려워요. 12,500원에서는 한번 잘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손절가 일단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1,800원으로 제가 정해드릴게요.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면 생각보다 조금 세게 밀릴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1,800원 부근입니다. 이 부분 터치하게 되면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클 거니까 이건 매일 주가 보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주가 확인하시면서 기술적으로만 일단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두세 번씩 자주 주가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12,500원 종가 기준으로 그 목표가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분께는 선물 드릴게요. 문자 채택되신 9736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요. 7799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당첨됐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꼭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문가님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세요. 열공의 의지를 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하겠다, 네.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데 네. 그 안에 뭐 주린이들을 위한 우리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번 영상은 좀 어떤 주제일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술적 분석 영상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 더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초보자 분들께서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기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세부터 시작해서 뭐 지지선, 저항선, 그다음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다음에 투자자의 심리를 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심리 강의도 1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고요. 8강짜리 영상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직접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8강까지 보시면 초보자 딱지 떼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우리 운전할 때도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초보 운전 딱지를 바로 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 잘 받아보셔서요, 초보 딱지 떼시고 이제는 고수의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열공의 의지를 담아 메시지 보내주세요. 자, 그럼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지금 태연님도 계시고요. 센조님, 그날님, 현미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형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최의형님, 제일기획 들고 계시고요. 22,450원이 매수가, 비중은 5%입니다. 원래 10%였는데 다음 주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요. 약수익이지만 22,600원에서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잘 지키고 계신 분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서비스 대행을 영역을 확대하겠다. 대행 품목 증가로 이제 하반기에도 성장성이 좀 좋아질 거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님도 좀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주가는 지금 박스권 장세인데 언제쯤 반등이 올 수 있을까요? 네, 반등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일기획은 이제 광고 업체입니다. 국내 1위 광고 업체 삼성 계열이죠. 2위 광고 업체가 현대차 계열의 이노션입니다. 보시면 제일기획이든 이노션이든 별로 주가가 좋지 못하죠. 국내 상장돼 있는 광고 업체는 대부분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자, 기업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때 가장 빨리 줄이는 게 뭘까요? 결국은 마케팅, 광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먼저 이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광고 업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약간 반전의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의 광고 경기 전망 지수가 다 안 좋았는데 이제 8월 달에 약간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은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심리 지수가 반등했다는 걸 볼 때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뭐 2분기부터 좋아진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2분기보다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가라는 게 언제 반등할까요? 네, 호재가 있을 때도 반등하는데 더 이상 큰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반등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광고 업체들의 반등도 제일기획이든 이노션이든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인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보통 이제 광고비가 가장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노션도 그렇고 제일기획도 그렇고 월드컵에 대한 광고 집행비 회복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절반을 매도하셨다, 이제 이 부분인데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저도 예측은 하기 때문에 절반 매도는 잘하신 전략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매매하신다면 제일기획은 적합한 종목은 아니죠. 제일기획을 딱 샀다는 것은 최소한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내가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 제일기획이지,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팔고 뭐 좋을 것 같으니까 사고 이렇게 하기에는 재미는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이게 주가를 크게 봐도 뭐 작년 4월부터 시작했을 때 이 거의 박스권이에요. 갇혀 있죠. 상승할 때 한 번씩 이제 시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장중에 뭔가 변동성이 큰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적었고 그래서 제1기획은 이제 악재가 대부분 반영됐다라는 관점에서 끌고 가기에 적합한 종목이긴 하나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샀다 팔았다 매매를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묻어두는 게 좋아요. 3개월, 6개월 길게 가져가고 싶어요. 카타르 월드컵도 있다면 한번 믿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거면 그냥 다음 주에 매도를 하시고요. 이걸 한번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25,000원까지는 잡아드리겠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네, 단기로는 뭐 어차피 재미없으니까 그냥 그럴 거면 매도하시고 좀 길게 가겠다라고 하시면 25,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영님 잘 참고하셔서 수익의 극대화 전략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주명 대표의 갈매기 투자 비책,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나씩 해소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고민 많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종목을 사도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샵 4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너튜브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되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부터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14번님 사연이네요. 휴림 로봇의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를 3,300원, 비중은 7%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살짝은 손실폭에 계십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주가의 향방을 논하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네. 중국 시장에 뭐 개척을 할 거다, 뭐 방산 기업, 뭐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 뭐 정책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가 그렇게 잘 움직이진 않아요. 워낙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형 로봇주가 또 아니고 테마나 이슈에 워낙에 좀 휘둘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주가 있고 동반되는 성장주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후자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전자예요. 네.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지수가 꺾일 때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또 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서 요건 목표가와 손절가를 같이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바로 매도 의견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은 로봇 산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큰 섹터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소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대기업 중에 로봇 사업에 관심 없는 대기업이 별로 없을 정도로 로봇 시장은 커질 거예요. 삼성도 대규모의 투자를 공언하고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로봇스타라든지 이렇게 협업해서 로봇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크고요. 해외 업체들, 뭐 아마존이 됐든 어떤 업체들도 대부분 로봇 사업을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보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가 쉽게 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은 남아있다. 다만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게 원래 동전주였어요. 동전주였다가 5,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 3,000원 초반대입니다.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결국은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받을 때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뭐 현재에서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기술적인 가격만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3,600원까지 잡을게요. 3,600원.
3,600원. 그 다음 저항대가 되는 가격이고 60일 이평선 한 번 안착시켰을 때 도달 가능한 가격이고요. 요거는 손절가 필요하겠죠. 네,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 만약에 하향 이탈되면 그때는 지수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일단 매도하고 탈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3,600원, 손절가 3,000원 잡아드리고요. 요건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매일매일 주가 체크하시고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네, 현재 비중만 가지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조금 더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다음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988번님 사연입니다.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살펴볼까요? 42,500원 비중이요. 100%. 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뭐 비중이 100%인 종목이 이렇게 많은 사연이 들어오네요. 일단 이게 보니까 7월 15일 날 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일동제약 개별적 모멘텀 있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좀 손실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데 이런 이슈들이 툭툭 터져줘야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주가에 반응이 되는데 그럴 만한 모멘텀이 지금은 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전무관님. 한 번 더 갈까요? 네, 그렇기는 하죠. 결국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진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 앞으로도 뭐 꾸준히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요즘에 코로나 재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확산되는 방식이 어떻죠? 뭔가 전염성은 더 강해지는데 치명도는 떨어지는 방식으로 변이가 됩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주가 이 코로나 모멘텀 으로 인해서 다시 급등하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변이가 치명률을 키워야 돼요.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전파력은 세지만 치명률을 낮추는 쪽으로 변이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코로나 모멘텀을 일단 한번 받았었던 종목들은 모멘텀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 섹터 측면으로 보면 워낙에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 섹터상 제약바이오주의 평균 PER을 보시면 한 40배에서 50배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00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밸류 부담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대비해서는 주가 조정이 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 없이 반등을 줘도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시고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표적항암제 관련된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간간히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상승 추세를 작년 말부터 한번 이어가다가 추세가 한번 깨졌고 최근에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5일 이평선이 한번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5일 이평선도 깨졌기 때문에 조정이 35,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35,000원까지 조정 나온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조정 이후에 재반등까지 노리는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42,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릴게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도달 가능한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어차피 매도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반등을 기다리는데 바로 안 나올 것 같고요. 35,000원 정도까지는 내렸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려가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재반등까지 노려서 일단 목표가 42,000원. 그 정도에서 한번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0원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께 문자 상담해 주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6114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7988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방송 끝나기 전까지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가면요. 어떤 정보
정보를 우리가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중에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종목 관련된 이슈들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장중에 다양한 이슈들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사연도 올라와서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찬님 사연 만나볼게요. 영원한 멘토 오연진 팀장님, 태조 이방원 중에 조선업 펜오션 들고 있습니다. 5,700원 매수가의 5% 비중인데요. 15% 정도 매수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매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좀 장기 투자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매를 좀 더 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뭐 해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는 상황 속에 자, 조선업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업황이 중요하죠. 네, 해운업과 조선업 업황이 중요한데 저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각국이 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거나 뭐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었는데 WTI를 비롯한 뭐 유가라든지 농산물 가격 어쨌든 고점 찍고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플레가 꺾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인플레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운업체는 재반등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 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이제 스윙에서 한 중기 정도까지 보셨고 추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추매 가격은 5,4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밀렸을 때 한 10% 정도까지는 네, 추매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해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있는데 지금 그걸 주가가 어차피 반영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 6월부터 하락 추세가 꽤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을 두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재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투자 기간 충분히 두셨으니까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고 추매하시려면 5,400원 이하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본다면 네, 6,500원 노리겠습니다. 뭐 기간을 잡아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간에 맞는 목표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가 6,500원, 추매하실 거면 5,400원 이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4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 6,500원까지 눈높이 눕혀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프로그램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주병 대표의 갈매기 투자비 책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내는 종목 직접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샵 3772번으로요. 공울부 열공에 대한 의지력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공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주식 교육 동영상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해 주셨던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사실은 엄청나게 한 34%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다 보니 앞으로의 좀 성장성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테마단을 따라가야 되나, 성장주를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저가 매수해야 되나. 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맨 마지막 부분 많이 빠진 종목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될수록 많이 빠진 종목이 하방 경직성 때문에 더 안 빠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보수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설주 중에서
태영주, 대우건설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나온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5년간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절대 이 정도는 공급 못합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공급하겠다는 만큼 공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급 확대 정책을 짠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이번 주 건설주 안 좋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어요. 일단 5년간 270만 원을 공급할 건데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의심에 휩싸여 있죠. 근데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설주가 재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건설주는 이런 주택 공급 기대감을 아예 반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만 기대감이 살아나도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눈여겨 보시고 또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우건설은 그 LNG 프로젝트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LNG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염두에 보시면 좋겠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건설주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하락 이후에 올해 초 살짝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근데 전저점 이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점을 조금씩이라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 5,3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900원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를 도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만 원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는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투자 기간 한 몇 개월 정도 보실 분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300원이고요. 목표가 5,900원, 손절가 라인 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를 좀 이렇게 보냈다면 마지막에 끝에 또 이렇게 하락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다음 주 월요일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장 흐름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님, 이런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시장 전망과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코스닥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다음 주 한 2, 3% 정도는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종목은 좀 압축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종목과 섹터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과 가격 매력에 좀 주목하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은 잡아봤습니다. 실적은 견조한데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이 하락장에서는 강합니다. 하락장이라는 건 아니고 근데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사적 저 PER, 저 PBR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대표 종목을 뽑자면 삼성전자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할로 매수하실 분들은 삼성전자 모아가시는 전략 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엄청 많은데 대부분 손실이시거든요. 추매를 언제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현재가 부근 6만 원 정도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추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아가는 전략 짜시려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짜셔도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도 PER과 PBR 쪽으로 역사적 하단에 내려간 종목들 뭐가 있는지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나 시장 대비 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주,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상당히 이제 하단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문제기는 한데 지금 유동 인구가 급격히 위축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통주의 실적은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아까 제가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주는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실적이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주도 참 많이 밀려서 지금부터는 좀 하방 경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이때 화장품주나 카지노주 이런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리오프닝주, 그다음에 PER과 PBR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이 좀 올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 PBR, 저 PER 또 종목들도 주말 동안 좀 발굴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런 종목들도 좋지만 사실은 업종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전문가님, 요즘에 태조 네. 이방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진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냐 장기냐 이 부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했듯이 반도체주가 실적 대비 많이 빠졌어요. 3분기나 4분기에 실적 안 좋을 텐데 그거 감안해도 너무 빠졌어요. 그렇다면 시간 지나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는 길게 보실 분들에 한해선 가능하고요. 좀 짧게 보실 분들은 이제 게임주 역시 많이 빠졌지만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게임주 관심주로 제시해 드린 것은 게임주가 성장주 내에서 가장 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 전략으로 보시면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반도체주 괜찮을 것 같고 짧게 보실 분들은 게임주 그중에서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는 반도체, 짧게는 또 게임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또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